건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를 그 리턴 투 트레이닝 또는 리턴 투 플레이를 시킬 때뭐 글자가 잘못된 역량들인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는 팀 주치는 리턴 투 트레이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귀를 할 때 선수가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어떠한 근거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건가를 잘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리턴 투 플레이는 별 문제 없이 경기에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무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주로 병원에서 이제 메디컬 스태프들이 주로 리턴 투 트레이닝은 주로 팀 주치가 하고, 플레이는 우리 의무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테크니컬 스태프들이 같이 해서 역할이 조금씩 서로 바꿔지는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턴 투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치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트레이닝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검사나 이미지나 기능적인 테스트를 하고, 이게 성공을 하면 트레이너들한테 넘겨서 이제 검사를 이제 여러 가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 등을 잘 슬기롭게 넘어가는 것이 주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임상적인 검사는 이제 환자의 증상을 보고 아픈 데가 있거나 스트레칭해서 아프거나 여러 가지 컨트랙션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리앱을 좀 시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하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MRI 부분을 보면은 레퍼런스들을 보게 되면 이게 MRI나 초음파에서 음영이 완전히 다 좋아질 때까지 선수를 트레이닝에 기다리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보면은 적어도 한 70% 정도 병변이 감소가 되면 리턴 투 트레이닝에 적합하다 평가하게 되어 있고, 갑자기 로우 시그널 인스턴트가 MRI에 확 나타나게 되면 널무비로 나타나면 이건 파이브로시가 진행되기 때문에 손상될 수 있는 리스크 팩터다, 이럴 땐 되게 조심하라고 되어 있고요. 간혹가다 저희가 이퓨전이나 히마토마 같은 게 되면 면적을 따지게 되어 있는데, 면적내는 공식이 있지만 실제로 MRI상 1cm 정도고 엑시알에서 그 크기가 커지면 2배가 커진 게 아니라 부피기 때문에 6배 정도가 커진 거기 때문에 리스크하게 봐야 되고, 거꾸로 1cm 이상 감소가 됐으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 평가하겠죠. 그래서 그 검사는 되도록이면 리턴 투 트레이닝 할 때는 초음파보다는 MRI로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솔레우스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진단도 잘 안 되고요, 놓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변에 따라 이렇게 하고 대부분 MRI로 보고 다음 MR을 찍을 때는 스카웃을 해서 몇 군데 한번 거기만 찍어서 보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수가 괜찮으면 이제 우리가 그 펑셔널 테스트를 하는데, 이 위험을 안고 그냥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랑 톨러라블 리스크를 갖는 거랑,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처음 다친 거는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는데 햄스트링, 바이셉스 쪽이면 리인저리가 많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를 굉장히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이 마이오 텐디노스나 센트럴 텐던이나 에포누리스는 이런 것들은 리스크를 안 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선수가 리턴 투 플레이 모티베이션 잘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리스크를 안고 넘어가더라도 선수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클럽에서 저희처럼 감독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운동량이 엄청 늘어나게 돼요. 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성적이 안 좋을 때, 올해 그걸 저희 팀이 여러 차례 겪었거든요. 장단위 손상, 햄스트링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 트레이닝도 좀 딜레이를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게 될 것 같게 되면 벌써부터 훈련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선수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트레이닝 결정이 되면 트레이닝 시키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의무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같이 상의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아무런 선수가 통증 이런 것이 풀 트레이닝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건 기능적인 거나 퍼포먼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GPS를 달고 정량적인 검사, 스피드 검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가속도나 스피드나 이런 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팀에 있는 포스 플레이트나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뭐 축구의 4대 근육 손상이 리턴 투 플레이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방대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건 그냥 햄스트링과 어덕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 리턴 투 플레이 예측은 어덕터와 햄스트링은 한 30%는 뜻대로 안 된다, 안 맞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것이냐, 팩터가 많은데 그나마 조금 나와 있는 것이 MRI를 찍을 때 이제 저희 팀 오늘도 뭐 선수가 부상이 있는데 바로 MRI 찍으라는 거죠. 감독이나 뭐 수석 트레이너 같은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 찍어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하더라도 수석 트레이너 입장에서 감독한테 쪼이지 않으려니까는 병원에 보내는 거죠. 그럼 거기서 보면은 안 나온 경우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런 거 있고 1, 2주 뒤에 MRI를 다시 또 그 섹터만 다시 찍어보는 방법도 택하고 적절한 진단 방법, MRI를 찍을 거냐 초음파를 찍을 것이냐 보고 저희가 이제 가장 잘 봐야 될 게 마이오파시알 인질이다 그러면 잘 낫습니다. 근데 그 후에 머스큘러 큐테니어스 인트라우튼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손상의 특정이 지금 근육마다 다른 손상들이 이것들을 잘 보고 여러 가지 팩터들을 보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을 보면 어떤 손상 분류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희 팀에서는 이 브리티시 에슬리 머슬 인주리를 합니다. 이걸 한 이유는 그레이드를 0에서 4까지 나눕니다. 그레이드 0이라는 거는 좀 나오겠지만 통증은 있는데 MRI에서 정상인 겁니다. 그럼 이걸 손상이냐 봐야 되는데 이것도 손상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보면은 마이오파시알인 경우 머스큘러 큐테니너스, 인트라테니너스 A, B, C로 나누는데 마이오파시알인 경우 대부분 3주 안에 잘 낫습니다. 대부분 보면.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인트라텐디노스 특히 바이셉스 페모리스 인트라텐디노스는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석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대략적인 리턴 투 플레이가 리인저리의 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분류를 해서 실제로 리턴 투 플레이가 기간이 나온 것들을 이 폴락, 파텔, 뭐 쌈지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햄스트링 보면은 머스큘러 텐디노스 정선, 바이셉스는 이런 데가 있고 보면은 이 논문의 쌈지 보면은 인터널 머스큘러 텐더는 이렇게 다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위에서 많이 생기고 바이셉스의 인절은 바깥쪽에 많이 생길 때 MR에서 그 다치고 몇 시간에 오면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며칠 뒤에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쌈지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요 정도 리턴 투 플레이가 평균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레이드 제로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MRI 정상인데 환자는 선수는 아프다고 그래.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보면 이 사람들은 리턴 투 플레이 하는데 16에서 23일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리인저리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MRI 제로인데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리턴 투 플레이를 잘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논문은 9일이 걸렸다는 사람이 있고 평균적으로 요 쌈지라는 사람은 한 16일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는 이런 경우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전에 이게 괜찮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괜찮다고 해서 선수는 아프다 뛰었더니 2주 뒤에 그레이드 2로 고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보면은 A, B, C 중에 C로 갈수록 리턴 투 플레이가 굉장히 길어지더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선수인데 28살 풀백인데요. 경기 중에 올라왔다고 경기를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이유로. 그럼 감독들은 뭔 정신 나간 놈이냐 그러니 실제로 아파하는 거거든요. MRI를 24시 와서 찍어야 되는데 좀 전에 왔어요. MRI 찍으니까 다 정상으로 나와요. 표시를 해놨죠. 바이셉스, 피모리스, 라테럴 쪽 인트라오스인데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상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브리티시 그룹에서는 이제 그레이드 1 이것도 9일에서 16일 정도 어떤 사람에 따라 쉬워진다는 거서 이 친구를 며칠 쉬게 하고 다시 MRI 찍었더니 이제 선수가 쉴 수는 없으니까 뭐 가볍게 트레이닝했죠. 그래서 시그널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2주 정도 쉬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폴락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레이드 1에서 본인은 9일 정도 걸리다 리턴 투 플레이 하는데 그리고 그리고 A, B, C 중 C로 갈수록 리인저 레이트가 한 50에서 60%까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위가 다쳐에 따라서 리턴 투 플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대략적인 그림을 알고 선수들한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쌈지라는 사람이 논문을 했는데 결국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햄스트링에서 바이셉스 페모리스의 인트라무스컬 텐더는 보면 리인저리 레이트가 한 40%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 그래서 바이셉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잘 보고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팀의 주장 선수입니다. 그래서
시즌 초에 조금 염좌가 있었어요. 바이셉스 인트라머스큘러 텐더 인저리. 근데 워낙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이라 열심히 하는데 한 달 뒤에도 못 뛰어요. 아프다고 그러고. 찍으면 조금 손상이 있거든요. 사실 MR에 보면 뭐 별거 아닌데 인트라머스큘러 텐더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석 달을 날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MR을 계속 찍을 수가 없어서 초음파를 찍었더니 이렇게 부어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봐요. 브라질 선수인데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바이셉스 페모리스 인서스에 본이 물어서 떨어진 겁니다. 처음 봤어요, 이런 거. 그래서 수술을 하고 왔어요, 저희 팀에. 다리는 다 엉망이죠, 완전 에트로피여가지고 수술 자국도 있고. 그래서 논문을 봤더니 논문에서는 수술을 하면 거의 다 좋아진다, 컴플리케이션 적고,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걸린다. 실제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바이셉스 페모리스가 이게 다치고 나서 계속 햄스트링 손상이 옵니다. 어딘가 그 똑같은 부위가 그 바이셉스 페모리스가. 결국 몇 경기를 뜨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또 어덕터입니다. 어덕터는 한 2020년 전에 논문하고 그 후에 확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진단 것들이. 그래서 전에는 어덕터가 렉투스 어브니미스하고 이렇게 아포놀시스로 붙어서 본에 붙었다 이런 논문들이 해부학적으로 나오는데 실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그게 아니라 렉투스 어브니미스는 퓨빅본에 붙었지 실제로 붙는 거는 피라미달리스 머슬하고 안티리어 퓨빅 리가멘트하고 어덕터가 이렇게 세 개만 붙어 있다. 이 세 개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플락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런 식의 분류를 하거나 이거에서 그 리턴 투 플레이한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졌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다. 그래서 플락, 그래서 피라미달리스 안티리어 퓨빅 리가멘트 어덕터. 그래서 이 보시면 피라미달리스 있고 이게 안테리어 퓨빅 리가멘트에 붙고 어덕터 롱그에 붙어서 이게 동시에 손상이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복잡하고 단순히 어덕터만 끊어지는 것은 많지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렉투스 오브스는 안 붙어 있고 옆에서 봤을 때입니다. 안 붙어 있고 피라미달리스하고 안테리어 퓨빅 리가멘트 붙어 있고 어덕터 롱그스는 퓨빅본하고 이 파란색 파이브러스 카틸레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대부분의 손상은 여기가 다 뜯어지고 회복이 되더라도 이 파이브러스 카틸레즈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MR에 찍으면. 그래서 나중에 만성적으로 어덕터 손상이 있는데 MR에 찍으면 여기가 이렇게 클레프트 사인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게 손상이 다 아니라 다친 흔적으로 파이브러스 카틸레즈 붙어 있지 않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플락 그리고 도시그램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심해지면 피라미달리스 안테리어 퓨빅 리가멘트 어떻게 롱그가 동시에 끊어지고 이게 좀 더 심하면 옆으로 가면서 인규널 리가멘트 끊어지거나 팩티니우스까지 찢어지거나 이렇게 되고 파이브러스 카틸레즈 누틴으로 다 손상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요 세너가 이 아스프타 그룹에서 이 어덕터만 마시는 분인데 어큐트 프록시멀 어덕터 인저리를 보면 아이솔레이션은 거의 없고 절반은 안테리어 퓨빅 리가멘트가 찢어지거나 피라미드가 끊어진다. 나중에 리페어를 하거나 다시 보존적 치료나 볼 때 이 부분이 잘 회복되는가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타입을 6개 타입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여기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이 분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이브러 카틸리지, 피라미달리스, 팩틴수가 다치는데 공통적으로 파이브러 카틸리지 다 찢어진다. 그리고 심해지면 피라미달리스도 끊어지는데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복부 통증이 있다. 심해지면 완전히 팩틴수가 다 찢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타입 1, 2, 3가 제일 많은데 나중에 회복된 거 보면 MR은 좀 타입 6로 남더라. 결국 다 좋아지도록 파이브러스 카틸리지 남아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서 본 거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이게 제일 많은 타입 1. 타입 2는 팩티니우스까지 찢어지는데 어쨌든 여기 그 안테리어 퓨빅 리가멘트는 다 찢어지는 거고요. 아마 이런 타입은 많이 봤었을 겁니다. 그런 선수들 저희 팀도 있으니까요. 타입 2 이렇게 타입 3는 이제 위에까지 다 뜯어지는 거죠. 피라미달리스까지. 그리고 4, 5 그런 게 있고요. 마지막에 타입 6는 그냥 단순하게 파이브러스 카틸리지만 찢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너라는 사람이 한 1년 동안 이 사람들을 MR을 쭉 봤더니 대부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정상에 비스크름하거나 타입 6 파이브러스 카틸리지가 안 붙어 있는 형태로 남더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이런 형태로 남기 때문에 MR을 봤을 때 요걸 보고 급성 손상이나 평가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을 보면 어덕터 그 프록시멀 어벌드된 거는
수술을 하라는 사람이 있고 수술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다 좋다고 되어 있지만 너무 보면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은 끊어져서 이렇게 떨어진 게 2cm까지는 그냥 수술 안 해도 좋아진다. 3.6cm까지 해봤는데 좋아지더랍니다. 리턴 투 플레이가 석 달 정도 걸리고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자기는 다음에 오더라도 2cm 이하까지는 그냥 수술 않고 하겠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했고요. 수술하는 타입들은 이게 리트랙션 벌어진 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논문들 보면 2cm가 넘어가면 수술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 별 문제 없이 잘 낫는다. 프리 인저리 레벨까지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 브라질 선수인데 보통 이렇게 어덕트가 끊어진 애들은 이게 다리가 다 뻣뻣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끊어지게 되면 반대편도 테노토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한 3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못 뛰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급성기 떠나서 만성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난치성 굉장히 막 근데 20살짜리인데 양쪽 심피스가 배가 맨날 아프다는 거예요. 20살짜리인데 2년 됐어요. 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배 아프더라고. 다리를 벌리고 벤트니 풀업을 돌려서 누르면 손도 못 대게 아파도 어덕터 있는 데를 MRI 찍으면 이렇게 시그널이 확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덕터를 봐봤자 안 불었는 게 안 보여. 근데 이 심피시스 푸피스가 이렇게 하얗게 올라온 거는 이거는 이게 만성적 어덕터 텐디노파티를 보고 이런 것들은 손으로 만지면 그만 압니다. 아프다고 그러고 복부로 이게 아프다고 그러고 스트렝스 테스트 하면은 이렇게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골반이 쉬어 포스가 토전 생기기 때문에 벡터가 X축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이 X자 벡터를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어덕터의 오리진을 잘라주는 게 치료가 된다. 그런 논문들이 있어서 이런 자세를 벤트니 폴아웃 자세인데 이걸 못해요. 이런 선수들은 하면은 아파요. 엄청나게 손만 대도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에서 보긴 하지만 사실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보다는 피지컬로 진단을 하고 보통 이제 첫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3개월 반응이 없으면 대부분 외국에서는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덕터가 텐던 포션과 근육 포션 두 개 돼 있는데 그냥 텐던 포션만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면 뭐 평균 9주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한 석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 그래서 다 복귀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보면. 그래서 그 선수를 보면 이 선수도 이제 한쪽이 아팠는데 양쪽을 동시에 수술을 했는데 결국 이 트레이너가 너무 이렇게 푸시를 걸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텐던 포션은 잘랐는데 머슬 포션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찢어서 여기도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난치성 어덕터는 배도 아프고 어덕터도 아프다 그러면 이걸 스포츠 탈장하고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런 것들 대부분 스포츠 탈장에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FIA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게 있으면 만성적인 걸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이게 비술적인 방법을 하는데 안 좋아지면 그냥 티나토미를 하더라도 거의 다 90% 이상 돌아온다. 그 프리 비오스 리전 돌아온다. 거의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그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델피 테스트입니다. 델피 다 아시다시피 엑스퍼트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설문지를 돌리는 건데 그 20인 작년 거죠. 보면은 보통 경력이 20년 이상 된 의사, 물리치료사, 뭐 팀에 있는 사람 서전에서 했는데 결국 리턴 투 플레이를 할 때 어덕터, 이 만성적인 어덕터 이 통증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지는 처음만 보고 다음엔 안 봐도 되는데 대부분 아까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스트렝스, 퍼포먼스 이 결과를 보고 복귀를 시키는 것이 알트편도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고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어덕터 머슬에 대한 인저리에 대한 평가를 이제 유럽에서 했는데요. 봤더니 결국은 78%는 다 돌아오는데 21%는 다시 리인저리가 오더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어덕터의 전체적인 거는 아무튼 리인저리가 또 온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팀 지추어가 ATM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팀 내에서 어떤 원칙과 규진을 가지고 선수한테 적용을 시키는 레퍼런스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선수를 보고 같이 소통을 잘해서 똑같은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30%는 뭘 해도 잘 모르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에 MRI를 찍고 진단 방법도 보고 위치가 어디가 다친다를 보고 이 손상이 어떤 거냐 잘 보고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좋은 클래시피케이션 갖고 하면 대략적으로도 데이터를 보면 의사가 잘 못하더라도 이 정도 나오겠다고 팀에 보고할 수 있다. 그리고 어덕터 인저리는 근위부는
수술 않고 날수고 수술할 수 있는데 보통 2cm가 넘어가면 수술 쪽으로 하는 거로 지금 트렌드가 있는 것 같다. 만성적인 병변은 처음에 보존 안 되면은 그냥 수술하는 것이 좋고 한 3개월 걸린다. 결국은 어덕트는 20%는 리인저리에 온다. 예, 감사합니다.